오늘 우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인간관계, 남녀 관계를 분석하는 시각인데 굉장히 독특하죠. 이번 분석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소위 조건만 보고한 결혼이 필연적으로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료가 남자의 가치를 두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해요. 자원과 권력. 이 구분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더라고요. 네,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죠. 돈, 직업, 집안, 학벌, 흔히 말하는 스펙이요. 객관적으로 딱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렇죠. 반면에 권력은 훨씬 추상적이고 내면적인 개념이에요. 기세라든지 태도, 눈빛, 목소리 톤처럼 그 사람에게서 그냥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 아우라,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주관적인 기운이겠네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론의 가장 대담한 주장은 여성이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회로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자원에서는 안정감, 안락함 이런 걸 느끼지만 상대를 향한 어떤 본능적인 끌림이나 깊은 존경심은 오직 권력에서만 나온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론에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배경은 화려한데 존재감이 약한 남자. 그러니까 자원은 많지만 권력은 없는 남자와의 결혼을 화려한 감옥에 갇힌 거라고요. 그 비유가 아주 강렬하죠. 네,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공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전혀 없겠죠. 최고급 가구와 가전제품이 꽉 채워진 집처럼요. 하지만 정신적인 교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압도당하거나 아니면 그가 이끄는 방향으로 온전히 따라가고 싶다 이런 열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이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의 무의식 속에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고 분석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 예시가 정말 뇌리에 딱 박히더라고요. 연봉이 수억 원인 전문직 남편이 아내 눈치를 싹 보면서 여보, 나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기 하나만 사도 될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요. 그때 말하는 ATM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듣는 남성분들 중에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 이론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로 남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과 전혀 상관없이 아내의 무의식 속에서 그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자산 혹은 말 잘 듣는 생존 도구로 규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의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야 우리 남편 착하고 성실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무의식, 그러니까 본능의 영역에서는 그를 더 이상 수컷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이성적인 매력,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수컷의 향기가 아니라 기능적인 가전제품의 편리함만 느끼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 비유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한테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진 않으니까요. 편리할 뿐이지.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위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한 여성이 몇 년 뒤에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가진 건 하나도 없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자신감 넘치는 나쁜 남자를 만나서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감옥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그걸 찾게 된다는 논리군요. 여성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조건은 정말 좋은데 이상하게 남자로 안 느껴져서 힘들어. 네네, 많죠. 이 말에 대해서 이 이론이 아주 신랄한 번역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남자의 돈은 좋은데 내 유전자 레벨에서는 이 남자가 가짜라고 사이렌이 울리고 있어 라는 뜻이래요. 오,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머리로는 그의 조건이 훌륭하다는 걸 아는데 몸이랑 본능은 그를 리더나 강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아무리 비싼 명품 시트를 입혀놔도 그 사람 눈빛이 불안하고 태도가 비굴하면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 포장지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를 약자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론에서 약자에게 보내는 감정은 절대 사랑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정 아니면 경멸. 이 두 가지뿐이라는 말이 정말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상, 즉 경제적 공급자에게 느끼는 경멸만큼 관계의 치명적인 독은 없다고 경고합니다. 와. 감사와 존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경멸이 들어서는 순간 그 관계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쪽은 계속 주는데 다른 한쪽은 그걸 받으면서도 상대를 존경하지 않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구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남자의 배경이나 스펙, 즉 자원은 있으면 좋은 선택사항, 옵션에 불과하지만 그의 존재감, 즉 권력은 관계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는 셈이네요. 네, 이론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자면 그렇습니다. 자원은 관계의 유지를 도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관계를 시작하게 만드는 그 불꽃, 그 본능적인 끌림은 오직 권력에서만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원은 풍부한데 권력이 없는 관계는 시작부터 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단순히 스펙 쌓기가 답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자는 뭘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냐? 이것도 단순히 스펙 쌓는 걸 넘어서라고 말을 해요.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대신에 수없이 깨지고 부딪히면서 자신의 영혼을 다듬으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다듬으라.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이론이 말하는 바는 꽤 구체적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 사람 눈치 보면서 거절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원칙에 따라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관철하는 기세 같은 거요. 이걸 기르라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내적인 힘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구축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딜레마가 생겨요. 이 이론이 말하는 권력과 사회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권위주의나 가부장적인 태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 이론에서 말하는 권력은 타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죠. 여기서의 권력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데서 나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 이런 사람은 오히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끌 수 있고 자기 기준이 명확하니까 상대를 더 깊이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권위적인 사람은 내면이 불안해서 외부적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진짜 강함과 강한 척하는 것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아,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이 이론의 주장은 결국 남자가 배경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고 알몸으로 서 있어도 스스로 빛나는 위압감을 가질 때 비로소 여자는 머릿속에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그 남자의 통제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본능적인 신뢰를 이끌어낸다는 뜻이죠. 마지막 문장이 이 이론의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서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네, 저도요. 여자는 부요한 노예가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자신을 이끌어줄 리더를 원한다. 이 말로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와, 여기서 노예는 자원은 있지만 권력이 없는 남자. 그리고 리더는 자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은 권력 설계 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관계에서의 자원과 권력을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조건과 본능적인 끌림을 유발하는 존재감, 그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한 분석이었네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끄덕이게 하는 지점도 많았고요. 네, 맞아요. 이 이론은 인간의 매력과 관계의 역학을 거의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차원에서 해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학습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을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